KTN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에서 열린 회의 직후 미국 정부를 향해 막말을 해 논란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또 한 번 올리면서 디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애틀랜타에서 이제는 애완동물이 10분 이상 짖으면 상당한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귀네카운티 경찰 중앙지구대가 범죄 예방을 위한 무료 진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회의 후 행사장을 나오면서 참모들에게 한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언급하며 비속어를 사용한 게 대통령실 공동 취재진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제7차 글로벌 펀드 재정 공약 회의가 22일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당초 참석 예정이 없었던 윤석열 대통령도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펀드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당일 초청됐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끝난 직후 퇴장 중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장관에게 미국에 대해 욕설을 섞은 사적인 대화를 한 게 취재진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국회에서 승인을 안 해준다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쪽팔림을 당할 것이라며 비속어까지 섞어가며 말했습니다. 승인 안 해주고 나중에 쪽팔려서. 행사장을 떠나기도 전에 미국 의회 의원들과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뱉은 게 전파를 타고 퍼지면서 외교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영어로 고스란히 번역해 그대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윤 정부가 빈손 외교와 비굴 외교에 이어 막말 사고까지 가져와 국격을 크게 실추시켰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직후 각국 정상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바이든 대통령 주변에 서 있다가 48초가량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는 3%에서 3.25%로 올라 2008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 됐습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2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또 올렸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3%에서 3.25%로 인상돼 2008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고강도 긴축에도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자 이례적으로 3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겁니다. 연준의 고강도 긴축 기조 유지는 이미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연준 인사들이 수차례 인플레이션 잡기를 강조하면서 예상된 일입니다. 뉴욕 증시는 FOMC 회의 결과 이전부터 이미 소폭 반등했고 달러 가치도 올랐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지출과 생산에 대한 지표가 완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몇 달간 일자리 증가와 낮은 실업률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과 높아진 식료품 가격과 에너지 가격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치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도 21일 물가 상승률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향해 내려가고 있다고 확신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달러 원 환율이 서울 외환시장에서 한국 시간으로 22일 1,400원 선을 결국 넘어섰습니다. 2009년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이번에도 환율이 오른 이유는 연준이 한 번에 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달러 강세가 고공행진하면서 한국은 금융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11월까지도 잡히지 않는다면 연준이 또 한 번의 큰 폭의 기준금리를 인상할 전망이라 한국 경제 전망도 암울합니다. 애틀랜타 시의회가 동물로 인해 발생한 소음 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안을 강화합니다. 애완동물이 10분 이상 짖게 되면 견주에게 상당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관련 내용을 스티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애틀랜타 시의회가 동물 소음 공해 방지법에 관련한 조례를 강화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에 따르면 애완동물이 10분 이상 과도하게 짖어 이웃이 신고하게 되면
첫 위반 시 $150, 두 번째는 $250, 세 번째는 $350의 벌금이 견주에게 부과됩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는 $1,000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번에 강화된 조례는 지난 2018년 제정된 20분보다 10분으로 단축된 것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은 개뿐만 아니라 고양이와 새, 그리고 다른 가축 등 집안의 동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음에 적용됩니다. 단,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소에는 이번 해당 조례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귀내카운티 경찰 중앙지구대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범죄 예방을 위해 무료 진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차량 유리창을 파손한 후 물건을 훔쳐가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스티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지아 범죄예방위원회는 21일 둘루스 소재 슐리스 카페 앤 베이커리에서 커피 위드 어 캅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귀넥 경찰은 이날 참석한 주민들의 사정을 듣고 현장에서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귀넥 카운티 경찰서의 크리스 라파넬리 중앙지구대장은 경찰은 시민들을 위해 항상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다며 이런 행사를 통해 경찰과 시민들이 좀 더 가깝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귀넥 경찰서에서는 관련 사업장의 경우 범죄 예방을 위한 무료 진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며 예약이 접수되면 경찰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진단해주거나 도난 방지를 위한 개선 사항에 대해 조언을 해준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차량 유리창을 파손 후 차량 내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절도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Well, I think that especially in this area, I think that if I had one tip, it would be in relation to car break-ins. So make sure that you lock your car and take your valuables out of your car, or at least hide them, because the criminals will be out and they'll look in the car to see if there's anything of value in there, and then either open an unlocked car or break the window if they see something in there. So lock the car, take or hide your valuables. 한편 조지아 범죄예방위원회 관계자는 현장에서 애틀랜타 스파 총격 사건 이후 1년 경찰 정당성에 대한 한인 커뮤니티의 인식조사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이 안정세에 접어들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실외 스포츠 경기나 공연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실외는 방역 부담이 적고 국민 체감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우선 해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의무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서 아직 시기와 범위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추가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계절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위험이 있지만 어린이들의 정서나 언어, 사회 발달 등을 위해서 일부 시설은 실내 방역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제576돌 한글날을 기념해 한글을 배우고 사랑하는 전세계 한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시화전, 그림과 글, 함께 쓰고 그리기 대회 작품을 공모합니다. 한국학교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한글 또는 한글 사랑에 대한 자유 주제로 본인이 창작한 시와 손그림으로 완성한 시화를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재단 스터디 코리안 study.korean.net 내 게시판에 등록하면 됩니다. 2023년 10월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애너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제21차 세계 한상대회를 위한 조직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조직위원장을 맡은 황병구 회장은 22일 애너하임 메리어트 호텔에서 조직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공동대회장으로 추대된 5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추대되는 공동대회장은 윤만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 부이사장, 이중열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 고문, 김영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애틀랜타 협의회 회장, 제임스 한 전 로스앤젤레스 한인회장, 이경철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수석부회장 등 5명으로 이들은 각각 10만 달러 기부를 약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